미, KF-X 핵심 4개 이외 기술도 이전 어렵다. 쌍발 엔진 스텔스 형상 기술 등 포함 방사청 21개 이전 합의 설명과 달라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 이외에 나머지 21개 기술 중 일부 주요 기술도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18일 서울에서 방위사업청과 21개 항목 기술 이전에 대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kir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쌍발 엔진 및 스텔스 형상 관련 등 주요 기술을 이전 거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당초 21개 기술은 지난해 9월 록히드 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E를 공군의 자기 전투기로 결정하면서 절충 교역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해왔다. 미국이 4월에 이전을 거부한 4개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 것이지만 21개 기술 이전은 합의된 것이라던 방사청의 설명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KF-X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사외이사들은 KF-X 사업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카이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21개 품목에 대해 수출 승인이 났는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6월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토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21개 기술 중 일부라도 이전을 거부하면 2025년 KF-X 개발 완료 일정이 늦춰져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미 국방장관 조건부로도 KF-X 4개 기술 이전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 기술 이전을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조건부라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전투기 4개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KF-X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기술 이전을 공식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4개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기술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보겠다고 강조하면서 4개 핵심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4개 핵심 기술 이외 공중급유 설계 기술과 선진 비행제어 법칙 개발 기술 등 21개 기술 이전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양국 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은 이와 관련한 세부적 방안을 곧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은 다중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항전 장비 기술 및 이들을 전투 임무 수행 컴퓨터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이다. 미국 정부가 수출허가 승인을 거부한 이들 기술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5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기능과 결부돼 있다. AESA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 공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장비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레이더 안테나에 송수신, 소자 수백 수천 개를 판 형태로 고정한 채 레이더 빔을 쏘는 방식이다. 구형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탐지 반경도 넓어 공중은 물론 지상의 목표물을 함께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량 빨라 F-35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유리하다. 특히 정리도 교란 등 전자전 능력 역시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3에서 4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N X1이 이미 9천억 원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제3국 업체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을 획득해 국내에서 소스 코드를 개발하겠다며 공대공 모드는 2019년까지, 공대지 공대해 모드는 20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IRST는 공대공 위협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기능이다. 이른바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트기나 헬리콥터를 찾아내고 검출해내는 시스템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전방 주시 적외선이 있다. FLIR은 전방만 감시하지만 IRST는 광범위하게 장거리를 감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OTGP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무장 유도 및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항전 장비다.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머는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동으로 추적하고 기만 신호 및 잡음 재밍 신호를 방사함으로써 항공기의 생존율을 증대시키는 핵심 장비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IRST, EOTGP, RF 제머 세 가지 항전 장비 개발 및 항공기와의 체계 통합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국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면 해외 기술 협력 개발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4개 핵심 기술은 AESA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인 공대지 공대해 모드 알고리즘과 CFCC와의 체계 통합 기술 확보가 열쇠다. 나머지 3개 항전 장비 기술 역시 CFCC의 원천 코드 기술 확보와 체계 통합 기술의 승부가 달려있다. 보잉 KEFX 성능 개선, 언제든 협력. 토마스 브레켈리지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해외 영업 부서장. 한국은 보잉의 항공방위 사업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군에서 쓰고 있는 보잉 제품 종류만 360개 이상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EFX 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에서 만난 토마스 브레켈리지 방위우주안보 부문 해외 영업 부서장은 이렇게 말했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보잉의 대표 전투기인 F-15 등의 해외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에서 보잉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최근에도 조단위 수주를 따냈다. 지난해 우리 군이 6대 도입을 결정한 P-8A 해상 초계기의 경우다. 북한의 전차와 공기부 양정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은 대형 공격 헬기로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을 낙점, 2018년까지 총 36대를 구매했다. 아군의 요격기를 지휘 통제하는 비행기인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사업도 보잉의 피스-I가 선정됐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보잉이 한국 방산 시장에서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헌신을 꼽았다. 그는 보잉이 지난해 한국에서 쓴 부품 구매 비용은 4억 달러다며 2008년부터 지난 10년간 누적으로는 3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외국계 항공방산 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이어 한국에 지난 5년간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640만 달러 수준이라며 방산 거래 조건인 절충교역비로 한국에 쓴 돈은 지난 10년간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한국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보잉이 기여할 부분이 크다고 했다.
KF-X는 2021년 4월에 첫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이며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될 계획이다. 올해 켈리지 부서장은 F-15의 개량형인 F-15X에 들어갈 신기술들이 KF-X에도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국군에서 기술 판매 이전 등을 원하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F-15X는 전투 지역을 360도로 볼 수 있는 센서 시스템, 적방 공망을 교란하면서 지상 공격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전자전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국에 정식 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종 변경을 결정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주재한 바 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F-35A로의 기종 변경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두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정책 결정 과정 조사에 나선 것도 두 사람을 면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주재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대책회의에서 복수의 자문위원들이 미국은 동맹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여왔다며 핵심 기술 이전 및 개발비 분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미국이 수출 승인을 불허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은 이들 세 가지 장비와 함께 전자파 방해 장비를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 등 4건에 대한 기술 이전 불허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같은 해 9월 로키드 마틴의 F-35E 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기술 이전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면서도 개발에 8조 원, 양산에 10조 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을 졸속 추진한 셈이다. 또 당시 방사청은 로키드 마틴이 처음부터 이들 핵심 기술을 넘겨주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관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던 보잉의 F-15SE를 탈락시키고 F-35E를 선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겠다며 몰아세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김관진 실장과 주철기 수석에 대해 일부 책임은 있으나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봐주기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하다면 주요 핵심 기술을 차체 개발할 수 있어 계약을 체결했다는 방사청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해명 자료에서 미국의 수출 승인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공문만 한 차례씩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청와대 주재로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놓고 토론해야 할 판에 마치 남의 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8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의 과장 보고 및 손놓은 기술 이전 노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방사청은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정부가 노력하면 가능할 것처럼 국회와 언론에 홍보해왔다며 애초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배경과 이후에도 기술 이전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해 방산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화, UAE의 154억 규모 군사무기 납품, 군 폭발물 저장고 및 지뢰 제거 장치 등 수출.
17일부터 21일까지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IDX 2019 방산전시회 기자회견에 모하메드 카미스 알 하사니 준장과 파하드 알 세일 해양방산전시회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화가 아랍에미리트 군 당국에 154억 규모의 폭발물 저장고 및 지뢰 제거 장치 등을 납품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UAE 군 당국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IDX 2019에서 한화와 폭발물 저장고 및 지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군사 거래 계약 규모는 5,032만 디르함에 달한다. UAE는 한화의 군사 무기를 통해 육지와 해상 시스템을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모하메드 카미스 알 하사니 준장은 이번에 한화를 비롯한 국제기업과 38억 7천만 디르함 규모의 군사 거래를 체결했다면서 현지 기업과는 110억 4천만 디르함 상당의 군사 거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IDX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육해공통합 방산 전시회이다. 지난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비롯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 전 세계 70개국 1,5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한국은 올해 30여 개 방위산 업체가 참가해 주력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한화는 한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꾸려 사막식 도장을 한 K구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천무 등의 실물을 전시해 중동, 아프리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230mm 다연장 로켓으로 최대 사거리 80km를 자랑한다. 지난 2016년부터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됐다. 최근 방산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한화의 주력 상품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꾀하고 있다. 한편 한화 측은 UAE 계약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육군 포병학교는 지난 17일 천무의 작전적 운용 세미나를 열고 현용 천무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합동참모본부, 연합사령부, 육군본부, 일군사령부, 미210 화령여단,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내외 정책 및 작전부서 소속 관계관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육군사관학교 교수이자 43대 포병학교장인 오정일 예비역 소장은 천무를 성능 개량한 천무인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화력 플랫폼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합동 화력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전략적, 작전적 차원의 화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포병학교장은 미래 지상작전 수행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중심화력 전투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사정, 고위력, 초정밀 다연장 전력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천무는 230mm급 유도탄 또는 무유도탄을 단연발로 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80km에 이른다. 육군 포병학교 관계자는 천무인은 현용 천무를 성능 개량한 버전이라며 탄도미사일 작전 지역 등 중심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이 확장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